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 사연을 이야기해 주어도 좋다. 상담이 가능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전화가 아침에 일찍 8시, 9시 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료를 얼마 내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고 사연을 들어봐야 제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면 제가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지금 돈이 급한 게 아니고 너무 조급하신 것 같은데 마음이 다급하신 것 같은데 사연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죠. 뭐가 힘드냐 했더니 남편이 몇 년 전에 바람을 폈고 좋은 회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을 당시 지금 상담자에게 폭력을 많이 휘둘렀다고 해요. 많이 때렸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지 말라 그러면은 때리고 또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한 2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 그 여자랑 싸워가면서 그러고는 이제 바람이 끝나고 남편은 돌아왔고 지금은 그냥 살고 있는데 그때 당했던 폭력 이런 것들이 그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분한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여자가 지금 그 애가 셋이나 있는 여자에다가 여전히 잘 산다는 거예요. 이 A라는 이분이 도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걸 하면은 자기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할 거고 너랑도 이혼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혼을 하고 싶은 거냐 A씨는 그랬더니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대요. 너무너무 그 매를 맞던 시간이 너무 분할 뿐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바람 폈던 그 상태에 매를 맞았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걔는 계속해서 잘 사냐는 거죠. 잘못한 건 걔인데. 맞아요. 그 말은 정말 10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상담을 하는데 일단은 상간녀 소송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분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권고소직을 당한 다음에 아내한테 휘두른 폭력이 너무 전 두려웠고요. 그 전화 주신 분의 어떤 그 억양이나 그 어떤 불안감이 다 전해져 오는데 이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아니면은 그런 건강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그걸 해서 가정에 또 불화를 만들고 폭력이 일어나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랬을 때 더 힘들 거는 누굴까요? 그 상간녀 소송에서 또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람 폈을 때 가지고 있던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냥 뭐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증언을 서줄까요? 안 합니다, 절대. 남을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안 할 텐데 증거도 없는 가운데 상간녀 소송만 해봤다가 질 게 패소할 게 너무나 뻔하고 그 여자 사실은 남편한테 얘기를 다 했대요. 내 남편하고 네 와이프가 바람을 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내 말을 믿는다는 거죠. 그 여자가 뭐 우처증이 있고 뭐 이런 우부증이 있고 뭐 이렇다는 말을 했을 테니까 이 A라는 사연자분의 말을 그 남편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상간녀 소송을 해도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그 여자가 잘 사는 것에 피해를 줄까요? 전혀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나마 찾은 안정까지도 다 버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마음을 다독이는 게 좋겠다 해서 약을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약을 먹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약이 너무 적은 양을 먹고 계신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고요. 약을 정말 제대로 잘 복용하고 계시다면 그 정도까지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한번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자기 사연을 좀 다뤄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주셨고 제가 그분에 대한 상담으로 오늘은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간녀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아무 피해를 줄 수 없고 그리고 둘째로 본인한테만 피해가 클 것이고 셋째로 그 남편 같은 경우는 폭력을 휘두를 뿐 아니라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아내하고 이혼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우선 본인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느낄 수 여러분도 아마
통화하셨다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을 막았고요. 그리고 계속 그 관계가 끝난 가운데서 상간녀 소송이나 이런 걸 생각하실 때 남편이 자리로 돌아왔는데도 상간녀 소송을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한 80%는 만약에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꼭 해야 되는 케이스가 한 20% 정도는 있는데 그 안에 들지 않으신다면 그 여자를 끌어들여서 끝까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라면 끝난 관계에서 더 이상 상관요소든 그 여자하고 관계된 어떤 일이든 그 남자하고 그 상간남하고 관계된 어떤 일이든 하지 않으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상간녀 소송이나 어떤 그 여자나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는 건 그건 정말 백해무익해요. 그 여자나 그 상간남이나 상간녀는 전혀 괴롭지 않다라는 거죠. 관계를 끝냈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괴로워지는 걸 선택한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나를 더 괴롭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억지예요. 그 여자가 잘 살고 있는 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겉에서 볼 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질 뿐이지 그 여자도 나름대로 삶의 고충이 있고 만약에 지금 삶의 고충이 없다면 그 여자는 삶의 고충을 또 겪을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치르게 돼 있는 게 인생의 어떤 맛이기도 해요. 저도 나쁜 짓 많이 하고 벌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른 걸 내가 받는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내려가진 않잖아요. 내가 벌을 다 받으면 내가 잘못한 걸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벌을 받지 않으면 그 여자 자식들이 벌을 받을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여자가 그 벌을 받던가 아니면 그 여자의 자식들이 받아서 그 고통이 그 여자한테 전해질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사연 주신 A님이 그것 때문에 힘겹게 어떤 상간녀 소송을 해서 지금에 와서 또 분란을 만들고 스스로 정신을 악화시키는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삶을 살아가세요. 예전에 매를 맞았던 일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거는 바람을 펴서 때린 게 아니라 그놈이 미친놈이라 그냥 때린 겁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때렸다면. 저는 그 사람이랑 사연 주신 A분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